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이중 매개 효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개 효과 모델, 매개 모델이죠. 매개 모델이 논문에서 연구 가설로 채택되어서 검증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모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개 효과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매개 효과 모델을 그려놓고 실제 분석은 그냥 이중매개 효과가 아닌 그냥 단일 매개 효과 분석을 뭐 2번 한다든지 뭐 3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개 효과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중매개 효과, 이중매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중매개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중매개. 일단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다중매개 변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중매개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 실제로 이제 뭐 3중매개, 4중매개, 뭐 5중매개, 뭐 6중매개, 뭐 이런 등등의 매개 모형은 아직까지 잘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런 것이 모형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복잡해지면 뭐가 안 좋다? 감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감명성이 떨어진다. 감명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의 적합도가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명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복잡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이런 굉장히 높은 다중매개 모델은 실제로 잘 설정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3중매개, 4중매개 뭐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2중매개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이중 매개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그냥 단일 매개예요. 일중 매개라고 보겠죠. 일중 매개, 단일 매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단일 매개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매개는 자, 종속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보니 x라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더라. 그런데 x만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 또 다른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데 요 놈이 x에게 또 영향을 받고 있더라. 라는 1번, 2번, 3번의 선행 연구가 다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매개 변수의 효과를 매개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를 단일 매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진짜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모형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모형과 어디다가 쓸까요? 자, x, y, 자, m. 자, 이 모형을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형하고 같다,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같다죠. 뭐 삼각형이 위로 뾰족하든 밑으로 뾰족하든 이거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일 매개 효과는 이런 것도 단일 매개 효과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y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 자, x1도 y에 영향을 미치고 x2도 y에 영향을 미치는데 m이 y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x1이 m에 x2가 m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이중매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요거 단일 매개가 되겠죠. 단일 매개입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일 매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몇 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중매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참, 이 설명에 앞서서 단일 매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분석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방법이 크게 지금 한 2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다, 3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논리적인 2단계 또는 3단계 분석 방식이라고 해서 베이런 앤 케니 교수가 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논리적인 해석 방식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는 2단계 또는 3단계 같은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단계, 3단계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 주로 회귀 모형에서 하죠. 회귀 모형에서 하기 때문에 분석 도구는 SPSS나 아니면 무슨 R이나 요런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 테스트 이거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에이모스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는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렇게 한 쿠션 먹고 들어가는 당구 용어죠. 전문 용어로 한 쿠션 먹고 들어가는 요 경로가 바로 우리가 간접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간접 효과가 있다. 간접 효과가 있다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도대체 독립 변수 너희들은 종속 변수한테 갈 때 도대체 어디에 들렀다 갔어? 이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어디에 들렀다 갔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M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M한테 다시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갈 때 너희 집에 들렀다 갔다고 했는데 니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하긴 뭐해? 얘가 매개한 거지. 그래서 간접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매개 효과가 자동 뽕으로 검증이 되는 이런 관계를 에이모스에서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소벨 테스트로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소벨 테스트로. 자, 소벨 테스트는 X가 M한테 가는 이 효과와 M이 Y로 가는 이 효과를 가지고 이 2가지 효과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서 설명을 드릴까? 새로운 페이지에서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여러분들이 간접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 이제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 효과가 직접 효과죠. 직접 효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요거 직접 효과라 그러죠. 간접 효과를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로 가는 자, 이 효과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로 가는 이 효과를 B라고 합시다. 원래 간접 효과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간접 효과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요거 이제 베타 값이겠죠. A의 베타 값, B의 베타 값.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베타 값끼리 곱하면 됩니다. A 곱하기 B를 하면 됩니다. 이게 간접 효과입니다.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0.325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여기에 대한 P값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인데 P값 어떻게 구하냐? 이거 손으로 계산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미쳤다고 내가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풀고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공식에 대입해서 자동뽕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간단하겠죠? 뭐 그냥 엑셀에서도 함수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요것도 프로그램이라고 요거를 만드는 게 바로 소벨 테스트입니다. 자, 뭐 소벨 테스트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뭐 프로그램 뭐 무슨 진짜 뭐 프로그래머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막 1년 동안 막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도 엑셀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뭐 서비스하고,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에서 자주 많이 하죠. 홈페이지에 값을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간단한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중매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이중매개니까 아무래도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 있으면은 그냥 단일 매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푸시면 되는데, 와, 요거 매개 변수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이 독립 변수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매개 변수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고로 간단한 모형을, 이중매개 모형을 그려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렇게 이중매개가 돼 있다. 자, 요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자, 요런 모형을 한번 봅시다. 자, 요 모형에서 직접 효과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직접 효과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로 가는 직접 효과 요거 하나 있겠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인 게,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총 5개의 직접 효과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개 효과와 관련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이거 하나뿐이죠. 사실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효과의 경로는 몇 개가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간접 효과의 경로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X가 M1에 한 쿠션 먹고 Y로 들어가는, 여자분들 중에서 당구를 못 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이시다 하더라도 당구에 대해서 전혀 조회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 쿠션 먹고 들어간다 이 소리를 뭔 소린가 라고 하실 텐데, 간접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M2를 한 쿠션 먹고 들어가는 거, 제가 당구가 150입니다. 150인데 원래 이 당구에서 이 부산 당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소칭 전문 용어로 부산 다마와 인천 다마가 대표적인 사기 다마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 당구가 굉장히 뻥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뻥이 심한 게 아니고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다마가 150이면 서울에 와서 당구를 칠 때 보통 200 놓고 쳐야 정상입니다. 굉장히 세요. 이 바닷가 다마가. 일본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일본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스마미생입니다. 자, 간접 효과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간접 효과가 M1으로 가는 간접 효과 하나 있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6이라고 할게요. 6. M2로 가는 간접 효과 7.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좀 색깔을 좀 칠해야겠네. 간접 효과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에서 간접 효과는 분명히 간접 효과는 6하고 7을 구해서 M1의 매개 효과와 M2의 매개 효과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은 두 개를 계산해 주지 않고 요거를 합쳐서 하나만 계산해 줍니다. 간접 효과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면서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게 됩니다. 에이모스에서 간접 효과는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래핑으로 간접 효과를 검사하게 되는데, 오로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가는 뭐 매개 효과가 100개가 됐더라 해도 무조건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간접효과를 제시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번과 7번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연구 가설이고 그게 연구의 목적일 경우에 에이모스의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통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간접효과 그 하나의 값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매개효과의 각각의 값은 구할 수가 없다. 자, 요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A 값하고, 여기 아니었나? 여기구나. 자, 여기에서 A 값하고, 다시. 자, A 값하고, B 값하고 곱하는 거. 곱해가지고, 여기 P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요거 찾으셔가지고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직접 계산하고 자빠져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어떤 프로그램?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소벨 테스트를 하게 되죠. 소벨 테스트를 이 매개 변수 개수에 맞춰가지고 각각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팬텀 변수를 이용하면 되죠. 팬텀 변수. 이 팬텀 변수. 팬텀이 뭡니까? 팬텀이라는 비행기도 있죠. 그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유령처럼 날아다닌다 해가지고 이제 팬텀 비행기 이렇게 하는데 팬텀이 고스트죠. 고스트 유령. 자, 유령 변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책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논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리냐면 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매개 효과가 M1, M2가 있단 말이죠. M2가 있으면 이거를 지금 각각 분리시켜서 에이모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 자, 요 경로가 A, 요 경로가 B, 요 경로가 C, 요 경로가 D라면 물론 요 경로도 있지만 X가 Y한테 가는 A, B의 경로를 여기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A, 자, 여기에 이제 M1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Y 해서 B의 경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CD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C, 그 다음에 여기는 M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Y가 되겠죠. 여기 D. 다시 말해서 이 A 경로하고 A 경로하고 같고 B 경로하고 B 경로하고 같고 C 경로하고 C 경로하고 같고 D 경로하고 D 경로하고 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A 경로를 구하나 이 A 경로를 구하나 같다라는 거죠. 이 B 경로를 구하나 이 B 경로를 구하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요렇게 가는 간접효과를 요렇게 가는 간접효과로 대신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사실 데이터도 없는 것들인데 마치 유령같이 나타나서 실제 존재하는 경로의 모수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팬텀 변수를 이용한 이중매개 효과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만약에 M1이 M2로 가는 요런 직렬 구조의 이중매개 효과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 더 있죠. X가 자 M1을 거쳐서 M2를 거쳐서 Y로 가는 그럼 요건 또 구하면 되지. 어떻게 되느냐? 자 M1에서 M2로 가는 경로를 E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 또 만들면 돼요. 자 A로 가서 요 어떻게 할까? 요렇게 A로 가서 그 다음에 M1으로 가서 자 이 경로로 가서 M2로 가서 D 여기 이제 D 경로죠. 그래서 Y로 가는 요 경로도 만들면 되지. 그래서 요 경로도 여러분들이 간접효과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 직렬 구조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접효과를 각각 쪼개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을 좀 늘리겠다 싶으시면 재미삼아서 직접 계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매개 효과를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가설을 이중매개 효과로 연구 모형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마치 단일 매개 효과 한 것처럼 각각의 매개 변수의 매개 효과를 구하지 않고 그냥 단일 형태의 매개 효과 가설을 검증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정확하게 가설을 제시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설을 검증하시면 논문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